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50화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오늘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저희 댓글 타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인사를 하시긴 했지만 먼저 마르타님께서 제가 이 게스트분을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 왜냐하면 마르타님께서 대본을 작성을 하시기 때문에 인터뷰랑 이런 걸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했을 때 되게 놀라셨대요. 그래서 노다지 같다, 캐면 캘수록 강물이 계속 나오는 광맥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면 인터뷰 도중에 제가 카톡을 한 거예요. 혹시 인터뷰 했냐? 근데 하는 중인데 대박이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마르타님께서 인간 노다지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이 좀 기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간단하게 소개를 하셨지만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림입니다. 네, 지금 오늘 방송에 모시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직장이 원래 강남 쪽이셔가지고 아이고 퇴근하고 저희 녹음 시간까지 오시긴 너무 빡세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직을 하셨는데 여기 완전 가까운 곳에 된 거예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오시는데? 오는데 8분 걸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게 인도하심. 이런 은혜가 또 있군요. 그리고 저랑 만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저희 방송에서 포켓몬고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난 포켓몬고 고인물이라고 칭을 하는데 제 입으로 한 건 아니고 마르타님이 제 포켓몬 창을 보고 굉장히 놀라셨거든요. 저희가 포켓몬고에서 만났다고 하니까 마르타님이 어디 체육관에서 만났냐고 하셨는데 저희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혹시 저희가 어떻게 만났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포켓몬고라는 게임을 하면서 동네 단톡방에서 친해진 사이입니다. 그 들으시는 분들이 포켓몬 잡는데 왜 단톡방이 필요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포켓몬고가 나왔을 때는 진짜 포켓몬을 잡는 거밖에 없었어요, 기능이. 그렇죠. 근데 그래서 처음 포켓몬을 하시다가 접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레이드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싸워가지고 잡아야 되는 전설의 포켓몬을 같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마다 이 카톡방이 있거든요. 은평구방, 서대문구방,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구처럼 안 되고 엄청 넓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크림님하고 같이 있는 방은 한 100 몇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방 같은 경우는 한 500명 돼요. 저도 예전 직장 근처 지역이 그 정도 되는 방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다구리의 진리 여럿이서 잡으면 빨리 잡을 수 있고 맞아요. 네, 어려운 아이도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게임으로 인한 단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다익선이군요. 그렇죠. 네. 그런 방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공부 때문에 하나하나씩 주변 거를 다 내려놓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려놨지만 원래 지역 단톡방의 그 부방장이었어요. 지금 크림님이 부방장이시고요. 근데 부방장이 여러 명인데 제가 정모 담당 부방장이었어요. 그래서 정모를 개최를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멈추긴 했지만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모를 열었어요. 모여가지고 포켓몬 같이 잡고 같이 포켓몬 교환하고 술도 먹고 막 이랬었는데 크림님을 처음 뵀던 거는 정식적인 정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소규모 정모 같은 자리에서 만났죠. 그렇죠. 친한 분들 몇몇. 네네네. 네. 그때 만나고 이제 코로나가 잠깐 주춤해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 시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정모를 해야겠다고 정모를 열었죠. 또 그때도 뵙고. 그쵸.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아니죠. 교회 다니셨던 분이구나. 네, ED로 써주세요. 네. 그래서 그때 하고 제가 단톡방에서 봤을 때도 이게 뭔가 이렇게 본인의 단단함이 좀 느껴지시고 그리고 왜냐면 저는 잘 말을 못해요. 제 속 얘기나. 그래 아닌가요?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전 좀 부들부들한 분 예.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좋은 건 좋게 넘어가려고 하고 그랬는데 크림님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할 건 얘기할 건 딱 얘기하고 질서 잡을 건 딱 질서 잡고 무섭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좋아요.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런 걸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크림님 아버님께서 직업 군인이셨다고 하셨어요. 네. 네네.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주변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살았으니까 서울의 은평구에 사는 사람 중에서 직업 군인의 자녀가 많지 않거든요, 사실. 지역적인 특성도 좀 타죠. 네, 왜냐면 근처에 완전 가까운 곳에 부대가 없으니까. 그러면 혹시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셨나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엄한 분위기 속에 많은 규칙이 그럼 아침에 막 6시 기상하고 아, 그건 어느 정도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 사실 저는 군인 가족 치고는 이사는 거의 안 다녔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사를 많이 다니시는 보직이 있고 이사나 이동이 거의 없으신 보직이 또 계세요. 아 부사관 장교 이거 말고도 보직 네, 자체로? 네. 저는 이제 아빠가 인사 감사 이쪽이셔가지고 인사 쪽이셨구나. 네, 이동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와 그것도 괜찮네요. 그렇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근무하는 지역이라든지 네. 이런 특수성을 좀 타서 뭐 일단은 초등학교 때 네. 어릴 때는 출입증이 없으면 내 집에 갈 수 없는 지역에 살고 있었고요. 아 저 위쪽이었나 봐요. 많이. 사실 전방은 아닌데 그런 부대가 몇몇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전교생의 80%가 군인 가족인 학교를 다녔고요. 네. 그리고 재밌네요. 지방 분위기는 사실 네. 뭐 되게 엄할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아빠가 군인이셨다 하면은 엄청 무서울 것 같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딱딱하시고. 네. 근데 이게 직업적으로 업무 환경이 딱딱하셔서 그런지 오히려 집에서는 좀 부드러우세요. 아 그래요? 네. 또 저희 아빠는 굉장히 딸 봐보셨는데 저희 집이 딸만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터에서 좀 경직되고 이랬던 걸 집에 와서 많이 풀으셨어요. 또 아들이 있었다면 좀 다르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집에선 좀 군대의 규칙 같은 게 있었는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꼭 아침을 같이 먹었어야 했고요. 아버지 출근하시기 전에.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동절기, 하절기 출근 시간이 다르십니다. 그렇죠. 그 시간에 맞춰서 아침 식사가 좀 변경되기도 하고요. 겨울에가 6시 반인가요? 네. 그럼 이제 5시 반, 6시에는 일어나서 네. 그리고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새벽에 들어와도 무조건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해야 한다든지 주무시고 계셔도 네, 주무시는데 거의 대응하는 거예요? 이제 살짝 문을 열고 네. 말씀드리죠.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대학을 오고 나서 기숙사 시절에는 집에 못 내려오는 주에는 아빠가 월요일 아침에 전화를 하세요. 주간 일정을 보고 해봐라 라고. 완전 진짜 군인 스타일이시네요. 네. 그때는 전화도 1분 이상 안 하셨어요. 딱 그냥 네. 요건만. 네. 왜 그렇게 통신 보안이 낯설지 않았는지 이젠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시면서 통신 보완하셨나요? 그런 건 아닌데 주변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용건만 짧게 말하고 끊더라고요. 저는 아빠가 제대하시고 나서야 3분 이상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군요. 네. 언제 제대를 하셨어요? 제가 20대 중후반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정년을 다 채우신 건 아니시네요? 그래도 한 30년 정도는 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크림님을 낳기 그 전 몇 년 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30년이면 거의 그래도 정년 가까이 하셨겠네요. 제가 아마 30 될 때쯤이 네. 제대하고 아빠가 오셨던 것 같고.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왜냐면 제가 군대 있을 때 저는 레토나 운전병이었어요. 안 어울리죠. 보통 레토나 운전은 키 작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빽이 있냐고 그랬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운입니다. 네, 완전 운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모셨던 분이 중대장이었어요. 대위. 근데 원래 대위는 레토나를 탈 수가 없지만 제가 있던 부대 특성상 중대장이 꼭 레토나가 있었어야 됐어요. 방공부대여가지고 소대가 다 밖에 있어서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택시였어요. 택시. 그러니까 사실 뭐 한 중령 뭐 대령만 돼도 막 이렇게 대대장 운전병 차를 어떻게 건들겠어요. 근데 그쵸. 만만하니까 중대 간부들이 막 차 좀 빌려줘요 이러면 차 빌려주고. 그래서 한 번 너무 심할 때 운전 진짜 심하게 많이 할 때는 중대장님하고 같이 한 새벽 2시에 들어오면 그러면서 근데 다음날 간부가 새벽 순차를 배차를 낸 걸 모르셨던 거예요. 중대장님은 24시간 배차니까. 그래서 2시에 들어와서 4시에 나간 적도 있고. 아무튼 그분을 어쨌든 거의 군생활 내내 그분이 제가 거의 전역할 때쯤에 다른 데로 가시는 바람에 제가 근데 거의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 당시 저희 어떤 여자 간부님하고 연애를 하신 거예요. 어머. 그래서 맨날은 아니지만 막 퇴근할 때 운행 나가는 척하면서 그분 집 근처까지 태워주고 그리고 막 저는 그냥 병사잖아요. 그리고 두 분은 간부고 그쵸. 둘이 그날 싸운 거예요. 그래서 태워줘도 되는데 가다가 갑자기 막 근데 제가 있으니까 막 뭐 오빠 막 이렇게 안 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여자분이 중대장님 저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아니 왜 그걸 거기서 티를 내시죠? 그래서 저한테 세워 미고미 너 세워 이래서 근데 중대장님 그냥 가 막 이러는 거예요. 어느 쪽 말 들어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근데 뒤에서 소리를 빽 지르는 세우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중대장님 내려서 막 또 이렇게 얘기하가 결국은 뭐 이렇게 잘 풀었는지 아마 제 얘기를 했겠죠. 지금 제가 있는데 이러면 되냐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전역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두 분이 결혼하셨어요. 속도 위반으로. 어머.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근데 그분이 어쨌든 제가 결혼식에 갔었죠. 제가 모셨던 분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는데 제가 결혼식을 코로나 때 해서 거의 연락도 안 했고 그쵸. 오랜만에 연락해가지고 결혼한다는 사람 진짜 싫거든요. 그쵸. 그리고 본인도 민망해요. 그렇게 연락하기. 그렇죠. 그래서 연락을 안 했는데 제가 신혼여행을 원래 하와이로 갈 예정이었는데 제주도로 갔거든요. 느낌 비슷한 데로 가자. 비행기 타고 야자수 있는 데로 가자 해서 제주도로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여자 간부한테. 근데 야 또 결혼했다며. 어떻게 하셨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뭐 카톡으로 봤는지 번호를 안 바꿨으니까.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네가 잘못했네 왜 연락 안 했어 이제 잘해 하면서 이제 선물을 보내준 거예요. 어머 멋지시다. 그렇죠. 근데 그 여자분도 지금 계속 군인이시고 해가지고 근데 말하는 스타일이 되게 딱딱하고 제가 느끼기에 그쵸. 네 경직돼 있으시죠. 야 너 연락 안 했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 연락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역시 군인 제가 군대를 지금 나온 지가 한참 됐으니까 못 느꼈는데 맞아 군대는 약간 이런 느낌이지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무리 제가 뭐 입대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듣는 말투가 있잖아요. 네. 늘 웃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혼날 때, 뭐 진지한 얘기할 때 이럴 때는 아빠한테 들었던 말투가 나와서 그래서 저도 가끔 깜짝깜짝 놀라요. 그리고 이제 군인 가족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고치기 힘든 버릇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요? 20살 때 대학 처음 갔을 때 단학가 쓰셨나요? 단학가도 그렇고요. 네. 뭐 단어들 있죠. 뭐 연병장이 이런 걸 썼다가 예비역들이 아주 놀라서 이게 20살 여자의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깜짝 놀라겠죠. 그렇죠. PX 막 편의점 가더니 애가 가격표 보고 놀라고. 왜 이렇게 비싸냐? 너무 비싸다. 전 집에 전화한 적도 있어요. 길거리에 헌병이 없고 경찰이 있다고 놀래서 전화한 적도 있어요. 아빠한테. 진짜요? 네네네. 그런 환경에서 살다가 와가지고. 와, 그럴 수 있겠구나. 네. 근데 그래도 예비역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겠어요. 그렇긴 했죠. 우리는 보통은 자의적인 선택권 없이 태어나서 부모님과 연을 맺게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뭐 다시 태어난다면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이거는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특정인이나 뭐 이런 게 생각나는 건 아니고 네. 사실 저는 좀 지금 부모님과는 네. 성격이라든지 성향이 좀 반대이신 분도 만나보고 싶다. 왜냐하면 사실 좀 군인 가족이 대부분 그렇듯이 보수적이고 그렇죠. 조금은 엄하고 이런 거보다 좀 프리한 부모님은 어떤지 궁금해요. 네.
예를 들면 너무 친구 같은 부모님. 그렇죠. 뭐, 그런 네. 부모님들 있죠. 네, 그런 부모님들과 살면 어떤 느낌일까? 어,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자기 집 엄청 해가지고 막 집에서 엄마랑 아빠한테 사이다 먹을 사람 이러면 아빠가 나 이렇게 한다고 약간 그런 프리한 건가요? 그런 느낌도 있고요. 네. 사실 저는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들기 전까지는 아빠한테 편하게 말을 잘 못했어요. 뭐 존댓말을 늘 쓰진 않아도 네. 식사라든지 뭐 이런 특정한 상황에서는 진지 잡수세요라는 아우. 그런 느낌으로 말을 했었거든요. 전 밥 아니면 식사인 줄 알았는데 진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반대 분위기가 굉장히 궁금해요. 식사랑 출근하실 때 네. 집에 들어오셨을 때 이때만큼은 굉장히 예절을 중요시하는 집이어가지고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를. 네. 아마 마르타님께서 이 질문을 만들었을 때 마르타님의 예상 질문은 뭐 재벌집 딸이요, 막 이런 거 이걸로 하시지 않았을까? 아유. 뭐 이재용 딸이요, 막 이런 걸 해보지 않았을까? 그 인생은 저도 부럽네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도 이걸 답변을 준비를 하면서 마르타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았지만 저는 현재 부모님 밑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은 게 교과서적인 답변. 부모님이 이거 들으시나요? 안 들어요. 안 듣는데 기상청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제가 아버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나서 그 크림님이 말씀하신 그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아버지를 편하게 못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엄청 엄하셨고 제가 진짜 너무 엄해가지고 누나는 좀 딸이니까 좀 편하게 그래도 조금 했었는데 아들은 또 네, 저는 약간 무섭게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생각 들기로는 한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아버지랑 아버지 뭐 술 한잔 해요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옛날에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때렸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왜 그렇게 대답하시는지. 네, 그러니까 뭐 아버지는 저희가 버르장머리 없게 크지 않길 바라신 마음이 제일 컸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더 사랑하시는데 엄하게 하신 것도 좀 크고 그리고 저도 좀 더 이제 초등학교 때 좀 그렇다 하더라도 중고등학교 때는 저 아버지한테 이렇게 아버지는 그걸 바랬어요. 좀 너의 생각을 뭐 아빠한테 필요하면 이거 달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이랑 놀러 갈 건데 뭐 가서 뭐 할 거고 해서 한 3만 원만 달라. 뭐 이런 걸 바랬는데 그걸 못 했어요, 저는. 그냥 약간 꾸물꾸물하고 뭐 3만 원만 달라면 뭐 하고 놀 건데 말도 못 하고 엄청 억눌려서 살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좀 지금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좀 더 아버지가 원하시는 친밀함이나 뭐 당당하게 아버지 한 10만 원만 주세요. 왜요? 친구들 다 신발 막 10만 원짜리 신는데 나도 하나 신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때리셨으려나?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부모님 밑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크림님께서 또 직업적인 게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마르타님께서 힙합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네. 너무 잘 알아가지고. 네. 근데 한 근 1, 2년은 들을 만한 거를 못 찾아서 안 들었지만 마침 크림님이 그런 관련 회사, 그러니까 힙합 레이블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정말 귀가 솔깃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저는 엔터테인먼트 업종에서 이제 재무 쪽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숫자를 전공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뭐 엔터테인먼트에서 매출, 비용 그리고 이제 여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뭐 연예인 정상금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거 그런 쪽을 메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 이게 왜냐면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거죠. 왜 보통은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면 보통 그냥 그 연예인들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건 마르타님의 질문인데요. MC들 대부분 양아치냐고. 근데 이거 정말 중간이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럭키했던 건데 네. 제가 일했던 힙합 레이블은 기독교인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단체 공연을 할 때 무대 밑에서 기도를 같이 하고 올라간다든지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와, 힙합 씬에 그런 문화가 있다. 네. 그리고 사실 래퍼들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좀 많아요. 맞아요. 들었어요. 네, 많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가 가까이에서 보면서 느낀 건데 정말 양아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본 래퍼들이 네. 그래요? 오히려 굉장히 순수하고 네. 좀 그 보여지는 거랑은 되게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게 무대에서 하는 거랑 그리고 이게 일상생활에서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뭐 예를 들면 뭐 언론이나 뭐 TV에서 많이 인터뷰를 하든지 방송을 하면은 뭐 돈 자랑, 비싼 거 자랑, 그쵸. 뭐 욕하고, 맞아요. 뭐 좀 SNS에서 좀 되게 거침없이 행동하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뭐 일부고. 일부예요? 네. 지금 딱 생각나면 씨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술 마시고 막 싸움을 걸고 이런 분들 많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막 뭐 쉬는 날 뭐 하냐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하고 약속이 있어서 밥을 먹기로 했다는 뭐 그런 래퍼도 있었고 목사님 아들이신 래퍼도 있었고요. BYC 아니죠? BY. 아닙니다. 저희가 아는 기독교 래퍼는 그분인데. 사실 BY가 굉장히 당당하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서 맞아요. 사람들이 또 대표적으로 많이 기억을 해주시는데 뭐 그분이 아니더라도 그쵸. 굉장히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교회는 많이 못 나가도 뭐 신앙을 좀 지켜가는 분들 이런 분들 꽤 많으세요. 저는 다행히 그런 분들이 없는 회사여서 좀 럭키한 경우죠. 그러게요. 또 갑자기 기독교 방송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이 재무 이쪽에 계신다고 하니까 래퍼들이 대부분 돈 자랑을 가사에 꼭 넣잖아요. 네. 정말 그렇게 많이 버나요?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네네. 뭐 아이돌하고 똑같습니다. 잘 버는 사람은 잘 벌고 못 버는 사람은 정말 못 벌어요. 근데 그런 못 버는 사람들도 랩에서 돈 자랑을 하나요? 할 수가 없겠죠. 그러고 많이 벌어도 네. 돈 자랑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군요. 네. 역시 이게 편견이네요, 저희가. 편견이고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센 몇 명이 만든 이미지가 좀 도끼. 강하다. 네네네. 그리고 뭐 사실 하는 음악이 특히 가사를 직접 쓰시다 보니까 더 그런 이미지가 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굉장히 은혜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약간 기독교 래퍼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크림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꽤 많이 포진이 돼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계셨던 거기는 아예 기도하고 무대로 올라간다? 와, 생각도 못했는데. 의외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회사를 입사했던 초반 한 6, 7년 전, 5, 6년 전 요때는 그런 게 되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좀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 나중에는 뭐 공연도 거의 못했으니까 그럴 일이 좀 줄어들었지만 제가 공연 전에 기도를 한다든지 뭐 여럿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올라간다든지 하는 걸 몇 번 목격을 했거든요. 이거 약간 또 갑자기 편견이 갑자기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래퍼들은 막 기도할 때 하나님 퍼킹 뭐 무대 완전 플렉스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안 하죠? 안 합니다. 오히려 기도도 되게 순수해요. 어려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궁금하네요. 정말 이게 뭐랄까나 지금 제가 가보지 못하는 그런 이 뒷모습을 본 느낌이에요. 그 남자로서는 뭐 여자 목욕탕 어떤가, 정말 수건이 안 쌓여 있나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헤어 드라이기가 막 돈 넣고 쓰나 막 이런 것들. 근데 근무하면서는 그런 질문 많이 받아봤어요. 어떤 질문이요? 정말 래퍼들이 그렇게 좀 거친 분들이 많냐? 다들 돈 자랑밖에 모르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았었고 근데 다행히 저는 그런 친구들이 없는 회사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은 평균이 거의 없다. 유독. 네. 그러니까 연예인 치고도 제일 평균이 없는. 네. 그렇군요. 너무 극과 극이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좀 자극적이고 센 이미지의 것들을 그냥 이미지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은 뭐 요즘에
핫한 게 아동학대 해가지고 뭐 어린이집 교사나 네네. 학대하는 교사들 막 나오면은 열심히 하는 분명히 어린이집 교사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네. 이미지가 그래 버리고 그리고 뭐 교회 같은 경우에도 보통 목사들 막 이렇게 성추행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열심히 하는 목사들에 비하면 진짜 적은 숫자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프레임이 씌어서 목사들은 다 저렇게 뭐 발정 나고 뭐 다 돈에 미쳤고 이렇게만 이미지가 생기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부정적인 거에 아무래도 인상이 강하게 남으니까요. 음. 저도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지는 너무 이해가 돼요. 실제로 가끔 이제 다른 회사의 래퍼들을 마주칠 기회가 꽤 많이 있어요. 네네네. 아이돌에 비해서 유독 그 장르는 네. 뭐 피처링도 많이 하고 어. 뭐 공연에 놀러를 오시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이 뵀는데 생각보다 깍듯한 분이 너무 많으신데 반전이. 네, 근데 또 생각보다 정말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방송에서는 좀 젠틀하다, 래퍼치고는 좀 보기 드물다 이랬는데 실제로는 아닌 경우도 있어요. 빈지노 아닌가요? 아유, 그분은 그저 후광이. 그래요? 네, 보이는 이미지가 맞군요. 네 거기는. 맞습니다. 은혜롭더라고요. 오늘 방송이 사실 저희가 오디오 방송이긴 한데 오늘은 약간 뭐라 해야지 비디오 방송을 해도 될 정도로 크림님이 굉장히 미모가 출중하세요. 봐봐요, 부정 안 하잖아요. 아니, 오해십니다. 그래서 포토샵 하고 싶네요. 마르타님께서 꼭 질문을 해달라고 했는데 래퍼랑 사귀어 보셨는지. 네. 뭐 애석하게. 제가 이걸 대본에서 봤는데 못 알아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지? 임플란티드 키드라는 래퍼를 보면 욕을 너무 많이 해서 비호감이 든데 이게 뭐죠? 래퍼 이름인가요? 네, 래퍼 이름 중에 임플란티드 키드라는 네. 이름이 있고요. 이제 아마 이제 마르타님은 좀 힙합 쪽을 좋아하셔서 네. 아니까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욕을 많이 한다는 게 가사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노래는 안 하는데 일상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 진짜 웃긴데. 네. 둘 다 많이 하는 분은 저는 사실 많이 못 봤고 네. 그리고 그래서 래퍼랑 사귀어 보셨어요? 애석하게도 네. 그 회사에 있다가 제가 다른 분과 결혼을 했고 전 래퍼를 또 못 만나봤네요. 너무 궁금합니다. 만약 결혼 안 하셨더라면 내가 만약 결혼 안 했으면 그리고 지금 남편분을 안 만났으면 이 사람하고는 사귀었을 수도 있을까라는 느낌이 드는 분이 몇 분 계시나요? 제가 일했던 회사에는 없었고요. 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봤을 때 멋있는 분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빈지노, 더콰이엇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분들이죠. 얼굴만 봐도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이 있나요?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오프 인신 더 레코드. 공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구나. 왠지 래퍼랑 사귀면 이게 래퍼분들의 이것도 또 편견인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 좀 자유로운 일상, 자유로운 연애관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일반 사람들의 그런 사이클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린 래퍼들은 네. 너무 자유롭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반 20대 초중반보다 훨씬 자유로워서 조금 이제 만나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를 봤고 뭐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시고 네. 혹은 결혼을 하셨던 분들은 너무 안정적이게 저 환경에서 랩이 써질까라는 네,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네네. 근데 되게 결혼 생활 다들 잘하고 계시거든요. 유부남 래퍼가 저희 회사에도 계셨었는데 그 전 대표님 네. 네네. 네네네. 근데 오히려 되게 그 모범적이신 굉장히 가정적이신 네. 그런 모습이 많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바쁠 때도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닌 때는 좀 집에 집중할 수 있으시고 그런 건 좀 좋다고 느껴졌던 적이 있었어요. 지혜. 네. 워낙 그 힙합 쪽이 좀 흑인 음악이잖아요. 원래 시작이 거기로 했고 그리고 흑인들이 워낙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
DNA에서 나오는 그런 흥들이 있고 네네. 그래서 그 자유로운 거를 더 표방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본인의 나에 대한 이렇게 정서라든가 나의 이런 것들이 잘 잡혀있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자유롭게 다 튀어나갔다가 네네.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주워 래퍼도 담는 거죠 이제. 래퍼도 똑같이 나이를 먹는다 네. 이런 느낌이군요. 그리고 저는 그 가사로 자기를 표현해야 된다는 게 20대 초반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브레이크가 없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러네요. 네. 왜냐면 본인이 지금까지 뭐 쌓아온 것도 많이 없고 네. 그래서 가사에 쓰려면 본인이 경험한 거를 뭔가 극대화시킨다던가 네. 아니면은 진짜 별로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본인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네. 그거에 꽂히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오. 사실 살아온 삶이 있거나 특정 주제가 있거나 뭐 사회를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거나 이런 게 네. 너무 어릴 때는 좀 부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일탈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거나 경험이 쌓이고 이러면 이제 또 내 안에서 그거를 또 어떻게 다듬어서 내느냐 그걸 또 알게 되기도 하니까요. 이게 또 사바사일 것 같은 게 나이를 드셔도 물론 있으십니다. 있을 것 같다. 자꾸 한 분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크림님을 섭외를 할 때 크림님이 좀 주저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교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저한테 교회를 졸업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그렇게 소개를 하셨고 이건 어떤 뜻으로 봐야 될까요? 제가 왜 그런 표현을 썼냐면 사실 교회라는 거는 내가 선택해서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애정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뭐 흔히들 말하는 끊었다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맞아요.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네, 많이 쓰죠. 네. 근데 끊었다라고 하기에는 모태신앙으로서의 저의 뿌리가 너무 많이 거기에 가 있고 그런 차이예요. 이혼을 하느냐 조론을 하느냐라는 느낌의 차이라고 할까요? 네, 좋은 기억을 조론 남기고, 쪽이네요. 네, 좋은 기억을 남기고 이제 몸은 떠나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혹시 교회를 그러면 군부대에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니셨나요? 항상? 어렸을 때는 그렇게 다녔었고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 일부러 일반 교회를 갔어요. 왜요? 그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웃으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곳이 네. 학교에서도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아빠의 계급이 영향이 없지 않은 학교에서도? 네. 와. 특히 뭐 계급이 높은 집 자녀들은 네. 친구들도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도 모두가 걔네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대단하다. 그런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예전에 막 그래서 군 아파트에서는 뭐 김장 한번 하면은 뭐 직급 제일 높은 그 와이프분이 막 이렇게 통솔해서 네. 부인들 사이에서도 약간 직급이 생긴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렇죠. 남편의 계급이 곧 가족의 계급이 되거든요. 싫다. 그러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때 살았던 곳은 부대가 좀 작았어요. 네. 그래서 동네에서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작용을 해도 영향이 크지 않았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워낙에 큰 동네여가지고 사실 엄마도 주저했고 저도 친구들이랑 아빠의 계급 가지고 씨름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 청소년 때는 예민하잖아요. 얼마나 상처예요, 그게. 그리고 또 과시하고 싶을 거잖아요. 네. 자기 것도 아니고 아빠 건데. 네. 우리 아빠가 별이다 이러면 애들이 목부터 다릅니다. 거의 목 기부스 환자처럼 빳빳해요. 집에서 보고 배웠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리고 또 별 같은 경우에는 막 아이들 등하교할 때도 막 차로 데려다주고 그러나요? 네, 운전병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리고 또 운전병이 얼마나 깍듯이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좀 일부러 집에다가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하는 경우도 들은 적이 있고요. 그쵸.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좀 숨기려고는 하지만 교육적으로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뭐 거의 진짜 재벌집 자녀들처럼 사실 그 정도가 아닌데도
그 정도로 어쨌든 이렇게 본인의 계급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졸업을 하셨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그때도 사실 제가 이게 구체적으로 안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와, 네. 특이하다. 졸업 결국 안 다니시다는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러면 어떤 에피소드로 교회를 떠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결혼할 때쯤이 제일 결정적이었어요. 네. 남편분이 혹시 다른 종교 이런 건 아니고요? 물론 다른 종교는 맞는데요. 네. 이제 저희 시댁 식구들은 네. 다 성당을 다니셨던 분들이세요. 아,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럴까, 아예 다른 종교가 아니라 뿌리는 같다는 생각을 좀 해주셨어요. 그렇죠. 시댁에서. 네. 그래서 좀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네. 우리도 성당을 다녀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될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 집에선 좀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이게 사실 기독교라는 거 안에 카톨릭이랑 개신교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 거고. 네네. 근데 어쨌든 사실 원래는 카톨릭에 있었다가 저희가 빠져나온 거잖아요. 개신교가 네네. 새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카톨릭은 계속 품으려고 하는데 개신교는 계속 물론 계속 카톨릭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고 개신교는 다 각자마다 달라서 그런 걸지 모르겠는데 잘 인정을 안 하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고 성당에 가면 그 세례도 너 세례 받은 거야라고 인정을 해준대요. 오, 그래요? 네. 근데 성당 다니다가 세례 받은 사람이 가면 그건 아니라고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한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쵸. 네. 그리고 참 유독 좀 배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교제를 권장하고 맞아요. 결혼은 절대적으로 무조건 교회를 다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한. 그래서 사실 반대를 좀 오래 하셨었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저도 모태신앙이고 네네. 계속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쉽거나 서운한 건 제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제 양쪽의 집안이 종교가 다른데 네. 좀 저희 집에서 고집을 좀 부리셨어요. 목사님 주례도 그렇고 좀 양보를 안 하셨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마르타님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서로 우리는 꼭 만나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주례 목사님으로 속 썩은 경험이 좀 큽니다. 마르타님 진짜 완전 얼굴 썩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똑같아요. 웃는 사진이 없습니다. 아이고. 사실 이게 저나 마르타님이 주례가 목사님이어서 싫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에 이미 익숙하고 그리고 주례를 목사님으로 세우는 게 시댁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하신 부분도 아니었어요. 근데 주례를 서주신 목사님께서 좀 고집을 부리셨고 저는 결혼식장에 오셔서 당일에 갑자기 사전에 안 하기로 하셨던 주보를 만들어 오시는가 하면 본인이 주보를 만들었어요? 네. 심지어 그 전주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기로 하셨는데 만들어 오시고 희한하네. 네, 저희는 사실 예배식이 아니어서 주례하고 이제 축복기도 짧게 그거만 부탁을 드렸는데 성혼 선언이랑 축도도 하셔야겠다. 아니 남의 집 잔치집에 와가지고 깽판 놓은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시가 친척들, 그러니까 시부모님은 사실 저한테 크게 뭐라고 안 하셨지만 친척들은 조금 불편해 하셨었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주례를 서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겠다. 와 근데 너무했다. 고집을 좀 부리셨어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대부분 목사님이 옳게 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저희 부모님이 특히 그렇게 생각하셨었고. 부모님이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인이신 건가요? 네네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마르타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엄마가 뒤늦게 네네네. 네 이제
좀 공부를 하셔서 네.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때 결혼하셨을 땐 목사님이셨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같은 교단이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끼리의 그런 맞아요. 커뮤니티 사이에서 이거를 내 딸을 생각해서 거절했을 때 그 난처함도 어느 그렇죠. 정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결혼식 이후로 좀 목사님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봤고 저도 좀 힘들었고 그게 좀 결정적이었던 거죠. 그러면 부모님은 이 교회를 졸업한 걸 아시나요? 네. 알고 계시고 저도 사실 그 20살 때부터 부모님이랑 같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떨어져 네네네.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좋은 교회를 다녔지만 상처를 안 받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아이고. 교회 안에서는 늘 상처가 있잖아요.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그럼요. 네. 많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쌓였다가 결혼식의 사건은 트리거가 된 거지.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교회 안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 네.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굉장히 불만이 있으시죠. 불만이 있으세요? 네. 그때 결혼식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 안 하셨군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 알았죠. 목사님이 옳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거를.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 어른들 눈에 이제는 보시기에 응. 목사님과 사회적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린 네가 누가 더 옳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아이고. 그런 부분도 있으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좀 개인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의 사건들로 보자면 네. 뭐 저는 사실 봉사를 좀 오래 했던 편이긴 한데 네네네.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신다는지. 사실 저도 제 마음에 느끼기에 네. 뭐 은혜가 있어서 그거를 같이 흘려보내고 싶다던가 네. 이런 계기가 됐을 수도 있고 그렇죠. 개개인마다 다 그 이유는 다른데 좋은 교회 다니면 당연히 봉사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시선들이 너무 많았었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봉사를 해야 된다. 네. 네. 굉장히 세고 네.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네. 그 수평 이동을 안 받는 교회였어요. 완전 새신자만. 네네네. 새신자만 등록을 받는 교회였어요. 네, 그런 교회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 네. 소개팅을 몇 번 했는데 네. 나온 분들이 다 떡밥에 관심이 그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네네네. 그때부터 소개팅 주선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얘기했었나요? 네네. 왜냐하면 소개팅을 받아도 사실 네. 서로 이제 형제 자매들을 많이 연결을 해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교회를 가려면 그 교회 다니는 형제나 자매랑 결혼을 해야 된다면서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가고 싶은가? 그러니까요. 아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계기가 됐네요. 잘 걸을 그렇죠. 네. 그렇죠. 잘 걸을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막 모 교회의 청년 찬양 인도자인데 그 교회로 옮기고 싶다. 그 교회 다니는 자매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저를 만난 경우도 있었어요. 큰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싶었나 봐요. 네. 이야, 그거는 이게 일단 기분이 나쁜 게 어쨌든 나를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어가지고 날 수단으로 사용하는 느낌이 팍팍 들려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같은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나를 목적과 수단으로만 필요할 때만 연락하시는 분들. 그런데 외부에서도 그런 일을 겪으니까 교회와 교인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네요. 아유, 참. 뭐 제가 재밌게 잘 듣는 기독교 팟캐스트가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제가 얼마 전에 사연을 보냈다가 그거에 대해서 어젠가 그저껜가 방송이 나왔어요. 네. 그분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전 교회에서 약간 이제 그 교회를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청년부 회장 할 때도 약간 청년들을 좀 청년들부터 바꾸면 좀 되겠다 싶었는데 그러고 나서 약간 거의 약간 매장이 반 매장이 됐죠. 약간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고
그래서 그 교회를 나오면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헌신 따윈 하지 않겠어.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집 근처에 큰 교회를 갔어요. 네. 그리고 나 가서 그냥 예배를 드리니까 또 약간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약간 거절을 잘 못해요. 그리고 아예 못하는 거면 안 해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 반주 좀 해줄래? 저 못하는데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일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하려면 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제가 등록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저희 담당 전도사님이 혹시 리더를 해봐라. 그리고 제가 저 못한다. 저 술 마신다. 그리고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그 치킨뱅이에서 우리 학교 회식한다. 맨날 선생님이랑 술 먹는다. 또 나 리더가 술 먹는다고 또 시험 들었다고 하지 않을 거냐라고 했는데 글쎄 술 먹는 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역자들마다 그거에 좀 그쵸, 다르긴 그쵸. 한데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또 그 뒤에 6개월 뒤에 임원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거절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거절 못함의 나비 효과가 엄청나군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러니까 리더로서 얼굴을 비치니까 사람들이 좀 알다가 이제 임원으로서 또 얼굴이 비치니까 또 얼굴이 또 팔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알게 되고 그러면서 6개월 뒤에 거기 총무부 회장이 됩니다. 그랬어요. 이럴 수가.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그러면서 제가 또 거기에서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알아보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집 근처에 있는 큰 교회를 간 거니까 그 이제 또 회장이 되고 이제 목사님들 뭐 이게 높으신 장로님들 뭐 이렇게 만나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거예요. 너무 보수적이시죠. 엄청 보수적이에요. 아니, 교회 아예 색깔 자체가. 그러면서 또 약간 트러블이 생기면서 제가 또 현타가 온 거죠. 야, 진짜 교회는 바꿀 수가 없는 건가. 그래서 그 진행하시는 분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왜 나댔냐. 그렇게 새로 교회 옮겼으면 그냥 발톱 숨기고 다니지. 그래서 그분께서 저에게 솔루션을 준 거는 우리가 꼭 거기 다니는 교회, 건축적인 의미에서 교회, 그것만이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리고 어쨌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왜 꼭 믿는 사람들끼리만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되냐. 옛날엔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뭐 대학교 동창이나 그리고 아니면 제 직장 동료들 중에서도 제가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기독교 재단이긴 하지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어쨌든 그분들한테 내가 교회가 되어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솔루션을 주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공감이 됐고 그래서 방금 이 크림님께서 말씀하신 교인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는 게 정말 공감이 많이 되고요. 네. 저도 어쨌든 그 교회를 바꾸려고 어쨌든 두 교회를 통해서 시도를 했지만 결국 이제 포기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제는 내가 잘못 생각을 했다. 거기가 교회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바꾸려고 하니까 어려웠는데 어쨌든 내가 한 사람의 교회로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믿던 믿지 않던 사람이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포켓몬고방에서 저는 나름대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거기서 살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래요? 인정하나요? 네. 아니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교회에서 청년 모임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동감을 하시겠지만 일정 주기에 따라서 팀이라고 하나요? 조라고 하나요? 이게 바뀌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랬을 때 교회는 뭐라고 해야 할까? 실제적으로 그 사람과 가깝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삶을 나눠야만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오는 불편함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어쨌든 내 자의적으로 내키진 않지만 그렇게 나눔으로써 애정 아닌 애정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사실 교회에서 그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교제의 중요성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일정 주기가 지나면 이제 또 팀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전에 그렇게 만났던 분들이랑은 좋은 관계가 유지는 돼요. 네. 그런데 제가 늘 겪었던 건데 그렇게 나눴던 내용이 결코 쉽게 나누지 않는 내용인데 내 나름대로는 어렵게 꺼낸 이야기지만 남들에게는 기도 중보라든지 뭐 혹은 공동체 형제자매들을 걱정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서로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어디까지 조심해야 되는지 선이 없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희가 안 믿는 사람과 얘기를 했으면 그 얘기를 과연 나눴을까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섞여야 된다는 말씀도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함부로 얘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게 굉장히 커요. 사실 저한테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해에는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네네. 내 일상에 그런 은혜 떨어지는 일들도 다시 채워주고 기도하게 하는 분들과 함께한 때가 있었다면 더 시험에 들게 하는 분들을 붙여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이분들 때문에 힘들었든 너무 좋았든 이걸 밖에 나가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뿜어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믿는 사람들만 자꾸 만나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조심해야 될 선이고 내가 어디까지를 회복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의 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감이 가네요.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는 어쨌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정신과 교회 내의 그런 문화, 교회 내 그런 것들이 비슷하게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00년대 중반, 이제 후반 되면서 이제 급격하게 바뀌었잖아요, 사회가. 네네. 아마 스마트폰의 보급, 인터넷의 보급이 되면서 많은 게 급속도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그걸 못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찌됐든 예전에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그런 구역 모임이나 이런 걸 해서 자기 속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약간 어쨌든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 틀 안에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전에 우리 일상적인 사회에서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세상도 굴러갔었으니까 됐는데 지금 어쨌든 개개인의 의견이 중요하고 개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어쨌든 개인의 라이프도 중요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여전히 예전의 것을 계속 이어가는 느낌이 있는 거죠. 네. 지난주에 저희가 청소년 사역 얘기를 했을 때 그 목사님께서 너무 다르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건 우리가 청소년일 때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청소년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건데 걔네들한테는 그게 정상이고 그게 보통인 건데 그렇죠.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 나이대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책은 네. 지금 저희가 100% 지키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교회는 아직까지도 그것을 온전히 지키라고 하는 모순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몇천 년 전의 말씀을 몇천 년 후에 사는 사람들이 똑같이 지킬 수 있느냐. 그것도 저는 사실 고민이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 시대. 얘네들은 스마트폰이 너무 당연한 시대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어른이 한 20년 전 그때 살았던 내 모습을 어떻게 그 아이들한테 강요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사실 교회는 의도가 좋으니까 강요가 맞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올해인가부터 생긴 게 아이의 친권자,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를 때려도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 그게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권자라고 해서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체벌이 불가능해졌어요. 아예 법적으로. 네. 그 전까지 가능했으면.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게 맞았으니까 그게 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에는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크림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가 30대이긴 하지만 뭐가 스마트폰이든 어쨌든 지금 세상에 그런 갖고 있는 것들을 잘 흡수를 하잖아요. 네. 지금의 느낌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도 익숙한데 뭐 50대, 60대, 70대인 어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그것들을 또 장로님들은 다 연세가 막 60대 막 70대 되시잖아요. 50대 젊어야 막 4, 50대긴 한데 그러니까 그것들로 운영이 되는 교회에서 당연히 약간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장로님들은 다 연세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나 젊은 이 좀 생각들 의견들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 그 격차가 계속 생겨나는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말 잘 듣고 아무 생각 없는 애들만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성경책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김근주 목사님 나오셨을 때 제가 했던 얘기인데 성경책은 어쨌든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서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책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온 거를 무조건
글자 그대로 믿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 사실 어쨌든 그거를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시대에 맞게. 근데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그 글자 그대로 무조건 그거대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하는 거는 사실상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지금의 시대 정신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세월이 저희도 나이가 조금 들어봐서 알지만 삶의 경험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럼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예 새롭게는 아니지만 시대에 맞춰서 조금씩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를 교회에서 제일 많이 느끼긴 했었어요. 사실 저희가 저희 때는 때리는 자식은 잘못되지 않는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식을 어떻게 하든 그렇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게 가치였지만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시대적인 것에 맞춰서 현명한 모습이 뭐냐가 가장 교회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교회를 다시 이렇게 돌아오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편입이라든가. 편입이요? 아직까지는 없는데 네. 저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에 국한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교회를 떠나보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되지 않고 맞아요. 성경과 어긋나는 것들을 더 많이 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어쨌든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슴속이나 머릿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기준을 내가 지키고 살면 어느 순간 또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구나라고는 느껴요. 네네네. 어찌됐든 지금 유지되고 있는 교회 형태에서는 사실 돌아오기가 어려우실 수 있겠네요. 네. 근데 확실히 모든 것들이 다 한 발 뒤로 빠졌을 때 더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교회도 그래서 너무 교회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그것만 진짜 다 맞는 양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교회 같은 경우에도 전교회에서 거의 청년생활을 20대 청년생활을 다 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했던 청년생활이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너무 허무하고 그쵸. 정말 잘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느끼는데 거기 안 있을 땐 절대 모르겠더라고요. 우물한 개구리 같은 모습이 없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20대 내내 주일날, 네. 물론 토요일도 교회에 있었지만 주일에 아침에 8시에 도착을 해서 저녁 8시에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하루 종일 봉사하고. 네, 친구들이 신학대 갈 거냐, 교회에 뼈를 묻을 거냐. 맞아요. 안 다닌 애들이 그러잖아요. 네, 아직 사모 안 됐냐, 막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었는데 여전히 느끼는 거는 그 안에 있을 때는 모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인정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죠, 보통은. 네. 왜냐면 그거를 우리가 자기가 그걸 부정하는 순간 자기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자기의 삶이 부정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목사님들도 그렇고 안식년을 가지시잖아요. 안식월이라도 가지시잖아요. 네. 저는 주일학교든 뭐든 안식이 필요하다고 봐요. 맞아요. 근데 그때 누굴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게 믿는 사람들만 너무 만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들끼리 너무 좋거든요. 우리 잘하고 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시겠냐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들만 만나고 그렇게 평생을 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세상과 동떨어지면 세상은 교회를 더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맞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계속 온실 속의 화초를 전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밖은 죄악 덩어리고 교회 안에 은혜다라는 거를 계속 주입을 시키면서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문화를 아예 두렵게 만들고 아예 그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야라고 아예 선을 그어버리니까 안에서 하는 얘기만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숨기라고 하면 더 꺼내고 싶은 심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가끔은 음지의 양지화가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교회 안에서 금기시하는 것들이라든지 술, 성 쉽게 말하면 그렇죠. 네. 술, 담배, 성 혹은
주일 예배라든지 이런 것도 음, 너무 올가맬수록 그렇죠. 그것이 더 깊게 들어갈 거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그럴 수도 있다. 너의 선택이 그것이라면 네가 그것으로 행복하고 즐거웠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로 가르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먹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내가 은혜가 돼. 술을 한 잔 했는데 찬송이 너무 하고 싶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막 너무 은혜로워서 어, 담배를 피우고 싶은 분들 있으실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흡연실이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모 모 교회에 있었어요. 기독교 장로회 쪽인가? 아무튼. 그런 교회가 사실 너무 말씀이 은혜로운데 담배 생각이 안 날 거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애연 가셔서 갑자기 너무 은혜로워서 담배 피우고 싶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걸 꺼내서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봐요. 기호식품인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크림님께서 아무래도 지금은 교회에서 이렇게 한 발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사실 지금 저희 기상청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약간 새로운 관점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예 안 믿는 분 얘기도 들어보고, 네. 믿고 있다가 잠깐 방황하고 있는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계속 믿고 있는 분들 얘기 듣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졸업을 해서 지금 살짝 언젠가 편입을 하시길 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좀 유익한 이야기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네.